윤석열 총장이 해임에 대해서 이후에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해임의 절차가 정당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님의 메시지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2시 반에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것을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전격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돼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했고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고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즉 10일 한 번만 할지 10일에 해서 한두 번 더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지만 그렇게 충분히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답답하다.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매일매일 소식을 전하면서 내일 될 거야. 일주일 있다 될 거야. 16일에 될 거야. 18일에 될 거야를 매일 외치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걸 또 잔뜩 기대하고 계셨다. 그 날짜에 되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답답해 하시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야구 경기와 닮아 있는 겁니다. 이번 회선에 타순에서 홈런이 하나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넘어갔을 때 그 답답함, 그 분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적시타가 날아갔을 때의 어떤 그런 쾌감, 여러분들이 스포츠에서 느끼시던 쾌감을 언론과 유튜브와 제 자신이 그것을 1위로 옮겨와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게 만들고 매일 뉴스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사실 저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대로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법질서를 이렇게 강조하셨나에 대해서 더 브리핑의 해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는 저희 오른자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이 윤 징계를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 임기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 조치에 있어서 최초이면서 유일한 사례인 정현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 판례에 비추어 보아서 윤석열 총장의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인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그 결과만큼이나 처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과를 예단하지 않더라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해임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보시면 임기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의 성격을 최초로 규정한 것입니다. 즉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안에는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KBS나 검찰청 등 그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곳의 경우에는 해임 규정을 넣지 않고 임기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례가 한 번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재청권자의 재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해 있다. 즉 검사징계법이 검사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형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인 건데요. 자, 보시면 정현주 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대통령의 재량권의 남용, 일탈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 보세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해임 제청에 따라 이 사건의 해임 처분을 하게 된 것임을 들어서 재량권을 일단 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해임 처분이
해임 제청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임을 무효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판사들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 정현주 사장의 경우는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제 공무원도 해임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고, 동시에 정현주 사장에 대해서는 그 해임에 이르는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정현주 원고 측의 승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임의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징계위원회를 올려서 이것을 대통령께 해임 청구를 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해임에 대해서 이후에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해임의 절차가 정당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더브리핑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현주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의 이유는 절차적 하자였던 것이죠.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부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할 것인데, 그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을 보는데 추미애 장관,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외부 인사 3명을 해서 총 7명이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빠지지만 판사 출신으로 2년 6개월 동안 법무실장을 했던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든 이 안에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징계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신 상태입니다. 즉 해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벌을 주는 것이 적당할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까지 배제해놓고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이번 일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2월 10일부터 열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필 기정, 게다가 지금 이번에 룸사롱 검사의 기소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도 추가로 확인되고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다면, 전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